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거의 동시에 휴대폰이 부르르 떨리더니 옆집 민수라는 청년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절대 낯선 사람한테 문 열지 마세요. 진짜 위험한 얘기 들었어요. 평소에 웃으면서 김치 나눠 먹던 그 아이가 얼굴도 안 보이는데 문장만으로도 숨을 몰아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그 문자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면 지금 저는 여기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외롭게 혼자 사는 노인네 하나를 누가 그렇게 노리고 있었는지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이 찾아옵니다. 나이는 72, 혼자 산 지도 햇수로 10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남편 보내고 큰애 작은애 다 출가시키고 나니까 세상이 텅 비어 보이더군요. 식탁에 앉아서 국을 떠도 맞은편에 앉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허전한 건 줄 그땐 몰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시계를 보는 것도 아니고 뉴스 보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됐네. 이렇게 혼잣말부터 나와요. 그래도 그 말이라도 해야 누군가랑 인사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나이 들수록 집안에 말상대가 없으면 텔레비전이랑 전기밥솥이랑도 꼭 사람 대하듯 말 걸게 되잖아요. 예, 왜 이렇게 밥이 질어? 오늘 뉴스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고는 또 제가 웃어요. 참, 늙으면 별일 다 한다 싶어서요. 이 동네로 이사 온 건 남편 떠난 뒤 얼마 안 돼서였어요. 전세방 하나로 시작한 인생인데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제 발로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살고 싶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있는 오래된 아파트, 시장이랑 병원이랑 가깝다는 말에 얼른 계약을 했죠. 그때는 몰랐네요. 엘리베이터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란 걸요. 문 밖 나갈 일이 줄어드니까 사람 만날 일도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동네 사람들 정이 좀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아직도 새벽마다 신문 돌리는 아저씨가 어머니,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해주고 마트에서 배달 오는 청년은 무거운 거 있으면 집 앞까지 숨 넘게 들고 올라와요. 그리고 제일 고마운 건 바로 옆집 사는 민수였죠. 민수는 26인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한다고 늘 늦게 다니는 청년이에요. 처음에는 셋째 아들인 줄 알았어요. 말투가 요즘 애들답지 않게 살갑고 예의가 발라서요. 제가 김장하다가 남은 배추 몇 포기 내어주면 와 할머니, 이거 진짜 귀한 건데 저희 엄마 생각나요. 눈이 동그래져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늦은 밤이었어요. 혼자 TV 보다가 괜스레 눈물이 나서 소리 죽여 훌쩍이고 있었죠. 그런데 벽 너머에서 옆집 문 여는 소리가 나더니 민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진짜 힘들다. 그래도 버텨야지. 그 말에 내가 다 짠해서요. 어른이라고 다 든든한 것도 아니고 젊다고 다 괜찮은 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문 하나 사이에 두고도 서로의 하루를 느끼며 살아왔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민수가 먼저 인사를 해요. 할머니, 오늘 시장 다녀오셨어요? 예, 뭐 특별한 건 없고 너는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러면서 별것 아닌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 몇 마디가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저한텐 그게 진짜 가족 같았어요. 혼자 살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아픈 것보다 혹시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은 늘 옆에 두고 살아요. 전화 올 사람도 거의 없는데 이상하게 벨소리만 나면 가슴이 먼저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큰애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손주가 아픈 건 아닐까? 전화기를 들기도 전에 온갖 상상이 먼저 가요.
그날도 그랬어요. 오전 내내 삭신이 쑤셔서 찜질팩을 데워 허리에 얹어놓고 창밖만 멍하니 보고 있었죠. 먼지 낀 유리창 너머로 초록색 조끼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게 어렴풋이 보였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뭐라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요. 뭔 점검하나 보네. 그냥 그렇게 넘기고 말았어요. 점심을 대충 때우고 설거지를 하려는 순간이었나요? 휴대폰이 떨리더니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가 길고 낯설어 보이는데 왠지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요즘은 택배 기사님들도 모르는 번호로 오고 병원도 그렇고 혹시 어디서 검사한 결과라도 온 건가 싶은 불안에 결국 저는 그 전화를 받아버렸죠.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스스로 봐도 좀 작고 떨리더군요. 동 아파트호 이정순 어르신 되시죠? 목소리는 또렷했고 젊은 남자였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 이름이랑 주소를 이렇게 또렷하게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싶어서요. 예, 그런데요. 누구신데요? 저희는 금융범죄수사팀입니다. 어르신. 지금 어르신 명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을 빼돌리고 있어서 긴급하게 연락드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듣던 그 단어가 제 귀에 딱 꽂히는 순간 심장이 쿵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고, 나 같은 늙은이 통장에 무슨 돈이 있다고 하면서도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잘못된 건 아닐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계속 말했어요. 어르신,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자세한 건 잠시 뒤에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드릴게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수사 기밀이니까요. 아셨죠? 직접 온다고요? 그 말에 더 겁이 났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는데 그때 또 하나의 진동이 제 손바닥을 울렸어요. 이번엔 그 낯선 번호가 아니라 제가 잘 아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죠. 옆집 민수. 할머니, 오늘은 낯선 사람 오면 절대 문 열지 마세요. 경찰이랑 동사무소에서 지금 다 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의 노인분들 노리는 사람들이 돌아다닌대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아까 전화 속 남자의 말이랑 창밖에 보였던 초록색 조끼랑 아침 내내 이유 없이 불안했던 제 마음이 한데 엉켜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상하다, 이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제 조용한 오후는 서서히 이상한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조금 떨리더라고요. 아까 전화에서 들은 말이랑 민수가 보낸 문자가 머릿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금융범죄수사팀이라던 사람은 직원이 직접 집에 온다고 했고, 민수는 낯선 사람 오면 절대 문 열지 말라고 하고, 도대체 어느 말을 믿어야 하나? 나이 들어보니까요, 무서운 건 칼 들고 오는 강도만이 아니더라고요. 무엇이 진짠지 가짠지 내가 구분을 못하는 그 순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저는 부엌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허리가 욱신거리는 것도 잊은 채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었죠. 민수 연락을 한번 해볼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를 맴돌다가 또 멈춥니다. 아니야, 젊은 애 일할 시간인데 괜히 귀찮게 하지 말자. 설마 진짜로 우리 같은 늙은 것들만 골라서 그런 짓을 하겠어.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자꾸 쓸어내려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왠지 모르게 불안한데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하면서 그냥 넘겨버린 적이요. 창밖을 한번 내다봤어요. 아까 초록색 조끼 입은 사람들이 서 있던 아파트 입구 쪽이 보이더군요. 멀리서 보니 뭐라 적힌 조끼를 입고
서류철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가스 검사하는 사람들인가, 전기점검인가. 요즘은 뭘 해도 이렇게 조끼들 입고 다니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리창 너머로 조끼 입은 사람 하나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계단 쪽을 살피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던지요. 에이, 괜히 의심하지 말자. 사람을 뭘로 보고. 입으로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저도 모르게 현관문으로 가서 문고리를 한 번 더 눌러봤어요. 문이 잘 잠겨 있는지 2번, 3번 확인하고 말이죠. 한참을 그렇게 서성이다가 저는 TV를 켰어요. 낮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내용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배우가 울고불고 싸우고 있는데 제 귀에는 자꾸 아까 그 남자 목소리만 맴도는 겁니다. 지금 어르신 명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을 빼돌리고 있어서 내 명의로? 그럴 리가 내가 언제 그런 데에다 도장을 찍었다고. 그러면서도 혹시 옛날에 통장 만든 거, 카드 신청한 거, 뭐 잘못한 건 없는지 머리를 쥐어짜 보게 되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기억도 자꾸 가물가물해져서 내가 또 뭐 깜빡한 게 있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 심장도 같이 쿵 하고 뛰어버렸어요. 누구세요? 문고리를 꼭 움켜쥔 채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르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전 세대 의무 점검이라서요. 잠깐만 문 좀 열어주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톤은 부드러운 척하지만 어딘가 급하고 건조한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가스 점검. 순간 아까 창밖에서 보이던 초록색 조끼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럴싸했습니다. 이 아파트도 가끔씩 이런 점검을 하긴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손에 아직도 쥐고 있던 휴대폰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잠시 전까지 켜져 있던 민수의 문자가 그대로 떠 있었죠. 할머니, 오늘은 낯선 사람 오면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제 안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점검은 원래 하는 거잖아. 괜히 의심해서 민폐 끼치지 말자. 그래도 민수가 방금 위험하다고 했잖아. 오늘은 열지 말라 했잖아. 문 밖에 선 사람은 계속 두드렸어요. 이번엔 조금 더 세게, 다급하게. 어르신,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빨리 열어주셔야죠. 다른 집은 다 협조해 주셨어요. 그 말에 이상하게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다른 집은 다 열어줬다고? 그럼 나만 괜히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의심 많은 노인네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나이 드니까요. 이상하게도 남에게 패 끼치는 게 제일 싫어지고 괜히 고집센 늙은이로 보이는 것도 싫어져요. 그래서 더 말을 못 꺼내겠는 겁니다. 손은 이미 문고리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살짝만 돌리면 그 사람이랑 바로 마주칠 수 있는 거리. 실례가 되지 않게 한 번만 살짝 열어볼까? 그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도 아니고 민수에게서 카톡 전화가 온 거였어요. 민수가? 문고리 잡은 손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직도 어르신? 하며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데 휴대폰 화면에는 민수 얼굴 사진과 함께 초록색 버튼이 반짝거리고 있었죠. 이걸 받아야 하나, 문부터 열어야 하나. 머릿속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희미하게나마 제 안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나를 이름 불러주고 챙겨주던 건 전화 속 남자가 아니라 옆집 민수였잖아. 먼저 믿어야 할 사람은 낯선 공무원이 아니라 내 옆집 아들 같은 그 아이 아니겠냐. 저는 결국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입술이 바싹 말라서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민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처럼 밝고 장난기 섞인 말투가 아니라 숨을 좀 몰아쉬는 소리가 먼저 들리더라고요. 할머니, 지금 집에 계시죠? 지금 혹시 누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질문이 너무 정확해서 등줄기에 한기가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 아까 전화가 하나 왔는데. 뭐, 금융범죄수사팀인가 뭔가 그런 데라더라. 제가 더듬거리며 말하자 전화 너머로 민수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어요. 할머니, 제발, 제발, 지금 문 열지 마세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 동네에 경찰 수사팀 사칭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닌대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만 골라다 문 두드리면서 그 말 듣는 순간 문 밖에서 다시 톡, 톡 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어르신, 가스 점검이라니까요. 시간 없어요. 빨리 여세요.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제 귀에는 두 남자 목소리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전화 너머에서 다급하게 저를 말리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문 앞에서 점점 목소리를 세게 높이고 있고 민수야, 근데 문 앞에 가스 점검이라는데 조끼도 입고 있다던데 다른 집은 다 열어줬다 그러고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게 노인의 마음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수상한데 막상 내 문 앞에 서 있으면 설마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전화 너머에서 민수가 거의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가스 점검이면요,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안내 방송이 나와요. 종이도 붙여놓고요. 오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할머니. 지금 그 사람들 진짜 아니에요. 제발 문 열지 마세요. 제가 곧 갈게요. 그 말에 아침에 본 엘리베이터 벽 공지판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이번 주 가스 점검 같은 안내는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확신이 안 서요. 내가 못 본 걸 수도 있잖아. 내가 깜빡한 걸 수도 있고, 나이 들면 항상 내 기억부터 의심하게 되거든요. 문 밖 사람 목소리가 점점 성질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저 정말 바쁜 사람입니다. 다른 집 다 돌고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시면 나중에 가스 누출 사고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 말이 이상하게 찌르듯이 들어왔어요. 나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또 남에게 패 끼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민수야, 그래도 혹시 진짜면 어떡하냐? 내가 괜히 고집 피우다가 제가 그렇게 말꼬리를 흐리자 민수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진짜면 그 사람들 다시 올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방송도 하고 안내문도 나오고. 하지만 사기꾼은 오늘만 와요.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이 불안한 마음 이용해서 다 털어가려고요. 그 말이 가슴을 딱 때렸어요. 사기꾼은 오늘만 온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와서 어머니 믿으셔도 됩니다 하다가 결국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 남편 살아있을 때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보험에 혹해서 가입했다가 실제론 혜택 하나도 못 보고 돈만 날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상대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오늘 결정하셔야 한다고 계속 등을 떠밀었었죠. 그래, 맞아. 진짜 필요한 것들은 보통 시간을 줄 알았지. 마음 한켠이 조금씩 기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겁은 여전히 났어요. 문 안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으면서도 문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 존재가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문 밖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목소리에서 짜증이 아주 선명하게 묻어났습니다. 어르신,
지금 안 열어주시면 나중에 가스 문제 생겨도 저희 책임 못 져요. 집안에 혼자 계신 거 다 아는데 왜 이러세요? 집안에 혼자 계신 거 다 안다. 그 말이 유난히 무섭게 들렸어요. 내가 혼자 산다는 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지? 엘리베이터에서도 잘 마주친 적 없는 얼굴인데 심장이 쿵쿵 뛰면서 손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민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도어락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아니, 옛날 그대로지. 이 나이에 그걸 어떻게 또. 혹시 다른 데에서 주민번호나 주소, 비밀번호 물어본 적 있어요? 전화로, 문자로. 순간 몇 달 전 일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어디 카드사라고 하고 왔던 전화 한 통. 고객님 정보 확인이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던 젊은 남자 목소리. 아,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더라. 가물가물한 기억이 갑자기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나 잘 모르겠다. 그때 그냥 확인만 한다고 해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손잡이가 덜컥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어르신, 안에 계신 거 다 아는데 왜 이러세요? 20초 만에 끝난다니까요. 저희가 바쁜 사람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 20초라는 말이 또 귀에 콕 박혔어요. 서둘러 선택을 강요하는 말투, 어디서 많이 들어본 패턴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민수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지금 집 쪽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경찰에도 같이 연락할 거예요. 부탁인데 제가 도착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절대 문도 열지 마세요. 혹시라도 무섭고 떨리시면 문에서 제일 먼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그고 계세요. 아셨죠? 그 목소리가 언젠가 제 아들들이 군대 가기 전에 했던 말투랑 닮아 있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도 저는 믿음 반, 불안 반으로 아이들을 보냈었죠. 결국 잘 다녀오긴 했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 같은 이웃 하나 믿지 못하면 내가 평생 뭘 믿고 살아왔나? 가슴이 어느 정도 결정에 가까워지고 있을 무렵 문 밖 남자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바로 안 열어주시면 제가 관리사무소에 신고합니다. 협조 안 하는 세대라고요. 나중에 문제 생겨도 책임 못 져요. 협박 섞인 말투였어요. 이제는 거의 본색을 드러내는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 찍히면 어쩌나 괜히 말 많은 집 되면 이런 소심한 걱정이 먼저 올라오는 게 참 제 자신도 답답하더군요. 민수야, 나 무섭다. 괜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 목소리가 떨리자 민수가 한 단어 꼭꼭 눌러 담듯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못하고 있는 건 지금 문 밖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지금 문을 안 여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오늘만은 남 욕심보다 할머니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제발이요. 할머니가 할머니를 좀 더 믿어주세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아온 세월, 신뢰될까봐, 민폐 끼칠까봐 아무 말 못하고 넘겼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요. 그래, 오늘만큼은 내가 나를 지키자. 괜히 이 사람 체면 세워주다가 내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쪽으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향하는 문고리를 잡았어요. 민수야, 알았다. 할미가 오늘은 문 안 연다. 네 말 믿어볼게. 그 순간 바깥에서 손잡이를 쿵 하고 세게 잡아당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안 열어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점검 직원이 아니라 마치 비톡촉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숨을 죽인 채 안방 문을 살짝 열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 문 밖에서 거칠어지는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방 안의 정적이 한데 엉켜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정말 나 혼자 이 문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 현관 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칵, 딸칵. 마치 도어락 버튼을 아무 숫자나 눌러보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그 소리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진짜 악몽 같은 오후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걸 그제야 제대로 깨닫게 됐습니다. 문 밖에서 도어락을 막 눌러보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틀린 비밀번호 소리와 함께 경고음이 나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안방 문을 살짝 닫고 저는 문에 거의 들러붙다시피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저 사람이 들어오기라도 하면 여기서라도 막아야지. 별 의미도 없는 생각을 하면서 문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죠. 전화기 너머로 민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저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경찰에도 이미 신고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혹시 문 두드려도 대답하지 마세요. 아셨죠? 응, 알았다, 알았어.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현관 쪽 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발로 문을 한 번씩 밀어보는 것 같은 소리. 문이 떨리는 느낌이 방 안까지 전달됐어요. 어르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좋게 좋게 얘기할 때 문 열어야죠. 안에서 뭐 숨기시는 거예요? 완전히 톤이 바뀐 목소리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기다니 내가 뭘 숨겨. 작게 중얼거리다가 말끝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맞다. 내가 지금 숨기고 있는 건 내 통장, 내 도장, 내 노후, 그리고 내 목숨이지. 이 생각이 들면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 쪽에서 다른 남자 목소리가 추가로 들렸어요. 처음 듣는 낮고 쉰 목소리였어요.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 말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났어요. 둘이구나. 아까 조끼 입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복도에 같이 서 있던 사람도 있었나 보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 열어주시면 좋게 끝나는 거고 계속 이러시면 나중에 경찰이랑 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랑 같이 온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보통 경찰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 텔레비전에서 많이 들어본 대사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아까랑은 다른 방식이었어요. 마치 누가 급히 아주 급하게 눌러대는 느낌. 그리고 문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 아파트호 이정순 어르신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안에 계시면 문 열지 마시고 대답만 해주세요. 경찰?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요. 아까 사기꾼도 자신을 수사팀이라고 했고 지금은 또 경찰이라고 하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짠지 이 나이에 그걸 구분해야 한다는 게 참 잔인하더군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지금 들리는 목소리, 저 진짜 경찰 맞아요. 제가 같이 갔어요. 복도에서 지금 사기꾼들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절대 문 열지 말고 그냥 안에서 대답만 하세요. 아셨죠? 그제야 조금 숨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다리는 떨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혹시 이마저도 속임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딱, 딱, 구둣발 소리, 사람들 움직이는 발걸음, 그리고 낮게 서로 언성을 높이는 소리. 잠깐만요. 여기 경찰증 좀 보시겠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렸어요. 그 뒤로 조금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까 저에게 가스 점검이라던 그 사람이었어요. 아, 예, 저희는 그냥 가스 점검 나왔다니까요. 다른 집은 다 열어줬어요. 이 집만 이렇게 예민하게. 전형적인 변명조의 말투. 그 소리가 문 하나 사이로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러자 경찰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오늘 가스 점검 계획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아파트 단지에 요즘 어르신들 상대로 한 사기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도 있었고요. 신분증이랑 출입증, 회사 연락처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 오늘은 점검 없었구나. 그제야 아까 민수 말이 확실하게 떠올랐어요. 진짜면 방송도 하고 안내문도 있다던 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다급하게 누군가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놈 뛴다. 잡아. 깜짝 놀라서 저는 안방문에 더 바짝 붙어 섰어요. 복도에서 쿵쿵 뛰는 발소리와 거기서 하는 고함 소리가 얽혀 들렸습니다. 민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흔들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금 한 놈이 도망가려고 해서 경찰이랑 경비 아저씨가 쫓아갔어요. 할머니는 그냥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 그래. 나는 안 나갈게.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아까보다는 약간 힘이 생긴 것 같았어요. 내가 아까 문을 안 연 게 정말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씩 현실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복도 쪽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가 했어요. 누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가는지 계단 쪽으로 올라가는지 문 하나 사이로도 그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잠시 뒤 복도에 다시 발걸음 소리가 모여들더니 경찰 목소리가 조금 더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이정순 어르신, 안에 계시죠? 저희 경찰입니다. 아까 신고해 주신 옆집 민수 씨랑 같이 있습니다. 문 열지 마시고 안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저는 안방에서 문을 살짝 열고 현관 쪽을 향해 목소리를 내봤어요. 아직도 문 앞까지 나가긴 겁이 났어요. 얘 안에 있어요. 근데 정말 경찰 맞아요? 내가 해놓고도 서글픈 질문이었어요. 이제는 경찰인지도 의심해야 하는 세상이구나 싶은 마음에.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웃음 섞인 하지만 여전히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키 한 175쯤 되고 머리 짧게 깎고 왼쪽 눈썹 위에 점 하나 있는 경찰 아저씨거든요. 제가 영상통화로 보여드릴까요? 잠시 후 제 휴대폰 화면에 경찰 모자를 쓴 젊은 남자가 비쳤어요. 눈썹 위에 작은 점이 찍혀 있는 것까지 민수 말대로였어요. 그 옆으로 민수 얼굴도 함께 보였어요. 숨을 아직 다 못 고른 듯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더군요. 할머니, 저예요. 진짜니까 걱정 마시고. 그래도 지금 당장은 문 열지 말고 아저씨 말만 들으세요. 혹시라도 아까 그 사람들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경찰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문을 여는 것보다 안전하게 안에 계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일단 복도랑 CCTV부터 다 확인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안내 드릴게요. 혹시라도 누가 또 문 두드리면 저희라고 해도 바로 열지 마시고 반드시 옆집 민수 씨나 112로 다시 확인하세요. 아셨죠? 경찰이라도 바로 열지 말라.
그 말이 참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평생 공무원이래도 경찰이래도 어른이 하라는 대로 남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만 배웠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나를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그걸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한참 후에야 복도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주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동 일대에서 노인 세대 대상 사기 시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 중이오니 낯선 방문객에게 절대 문을 열어주시지 말고 이상시 즉시 110이나 관리사무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 안에 혼자 서서 그 방송을 듣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문 밖 사람 말을 믿었더라면 죄송해요 하면서 문을 열었을지도 몰라요. 그랬으면 지금 나는 여기서 이렇게 전화 붙들고 민수 목소리 듣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지금 괜찮으세요? 그래, 나 살아있네. 네 말 듣고 오늘은 잘 버텼다. 그치? 그렇게 말하는데 제 목소리에도 민수 목소리에도 같은 떨림이 묻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둘 다 문 하나 사이에서 각자의 싸움을 치르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오늘 이 문을 지킨 건 경찰도 방송도 안내문도 아니었구나. 옆집 아들 같은 그 아이 한마디랑 마지막 순간에 겨우겨우 나온 내 선택 덕분이었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조용히 되뇌이는데 현관 쪽에서 다시 한번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거칠고 성급한 두드림이 아니었어요. 마치 가족이 문 밖에서 엄마 나왔어 하고 두드리는 것처럼 살살 조심스럽게 할머니, 저예요. 민수요. 이제 제가 안까지 들어가도 될까요? 그 목소리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문 앞에서 들리던 민수 목소리가 유난히도 조심스럽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저예요. 민수요. 이제 제가 안까지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잠깐 그대로 얼어 있었습니다. 아까 그 난리통이 채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또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 몸이 먼저 움츠러들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조심조심 안방에서 나와 현관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 바로 앞까지는 못 가겠고 도어락 화면만 멀찍이서 힐끔거리고 있었죠. 휴대폰 너머로 민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도어락 화면에 제 얼굴 보이죠? 저 지금 카메라 쳐다보고 있어요. 뒤에 파란색 줄무늬 셔츠요. 그게 저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화면을 켰어요. 작은 화면 안에 볼이 발갛게 상기된 민수 얼굴이 보였습니다. 뒤로는 경찰 모자 쓴 사람이 하나 서 있고요. 자세히 보니까 민수 이마에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놈 봐라. 나 때문에 저렇게 뛰어왔나 보다. 그제야 문 안쪽에 걸어둔 안전고리부터 살짝 걸어둔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괜히 한 번 더 물었어요. 알면서도 확인을 또 해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할머니 저예요. 민수요. 문이 손바닥만큼 열리자 그 사이로 민수 눈이 먼저 보였어요. 평소에 반짝이던 장난기보다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빨갛게 충혈된 눈이었죠. 민수 뒤로 경찰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어르신, 아까 많이 놀라셨죠? 2명 중에 1명은 아파트 출구 쪽에서 저희가 확보했고요. 다른 1명은 도망가다가 근처 CCTV에 얼굴이 다 찍혔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 계속 들어갈 거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경찰 얼굴에도 긴장과 안도가 섞여 있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힘이 풀려버리듯 현관 옆 벽에 기대고 말았어요. 아이고, 내가 문 안 연게. 진짜 잘한 거구먼.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어서 끝에 가선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당연히 잘하셨죠, 어르신.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 문을 안 여는 거였습니다. 오늘 정말 큰일, 어르신이 직접 막으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스스로를 아무 쓸모없는 늙은이라고만 여겼던 마음이 조금은 덜 부끄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 안에 잠깐만 들어가도 돼요? 물도 한 잔 드리고 얼굴도 좀 보고 싶어서요. 경찰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잠깐 관리사무소랑 추가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어르신이 괜찮으시면 옆집 민수 씨는 잠깐 안에 있어도 될까요? 아까 신고도 이 친구가 제일 먼저 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몸은 아직도 떨리는데 이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 중 그래도 한 명은 꼭 들여보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안전고리를 풀고 문을 열자 민수가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어요. 할머니, 진짜 다행이에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에 제가 먼저 툭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할머니가 문 열 뻔했어. 너 아니었으면 나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서 열었을지도 몰라. 말하면서 손이 덜덜 떨리니 민수가 얼른 제 팔을 받쳐 부엌 의자에 앉혔어요. 찬물을 한 잔 따라 손에 쥐어주고는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더군요. 잠깐 숨을 고르고 난 뒤 민수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요, 제가 오늘 좀 예민하게 굴었을 거예요. 문자도 갑자기 보내고 전화도 숨 넘어가게 하고 그게 뭐가 예민해. 난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할머니께는 언젠가 말씀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오늘이 그날인가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무심코 손을 뻗어 민수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네 가슴에 뭐가 그렇게 맺혀 있는지. 민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친엄마요.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제가 군대 막 제대하고 알바 2개씩 하면서 등록금도 모으고 집에도 조금씩 보내고 그럴 때였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고향 읍내에 있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모시고 한번 경찰서로 와보라고요. 민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가봤더니 엄마가 의자에 앉아서 손을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앞에 서류 몇 장이랑 은행 통장들 널브러져 있고 알고 보니까 엄마가 평생 모아둔 돈이랑 제가 군대 있을 때부터 모아보낸 돈까지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어떤 놈들이 아드님이 사고를 쳤다고 지금 당장 돈을 보내야 구치소 안 보내고 막아준다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을 붙잡고 계속 떠밀었대요. 엄마가 너무 놀라서 저한테 전화도 못하고 그냥 본인 혼자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제 손등까지 같이 떨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들 때문에란 말에 어디 가서 싫은 소리 들을까봐 혼자 끌어안는 그 마음이 어쩐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서요. 민수는 말을 이었어요. 근데 돈 잃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엄마 마음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설명 듣고 이게 사기라고 다들 요즘 그 수법이다 이러는데도 엄마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보지. 내가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다. 내가 피땀 흘려번 돈을 내 손으로 다 버렸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눈만 뜨면 그 말만 반복했어요. 밥상 앞에서도 잠자리에서도 동네 사람 만나도 나 같은 바보 되지 마라. 그 얘기만 하고 다니셨죠. 민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떨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티슈 한 움큼 꺼내 민수 손에 쥐어줬습니다. 얼마 뒤에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사 말로는 원래부터 혈압이 안 좋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랬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엄마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할머니?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같은 사람 또 나오면 안 된다. 너라도 다른 어르신들 도와줘라. 너는 머리도 좋고 세상도 잘 아니까. 엄마 같은 바보 또 나오면 그땐 내가 막아줘라. 그 얘기를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도 계속 하셨어요. 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정작 엄마는 본인 가슴에 맺힌 그 죄책감도 다 풀지 못한 채로 그렇게 가셨어요. 말이 끝나자 잠깐 방안이 고요해졌어요. 눈앞으로 제가 알지도 못하는 한 여자가 그려졌어요. 평생 아이 하나 믿고 버티다가 한 번의 전화에 모든 걸 잃어버린 엄마. 그리고 그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이 젊은 청년. 민수가 고개를 들더니 눈물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요, 할머니. 엘리베이터에서 어르신들만 봐도 자꾸 엄마가 겹쳐 보이는 거예요. 시장 다녀오시는 길에 봉투 무거우면 괜히 한 번 더 들어드리고 싶고 택배 들고 가면서도 집 앞에 불 꺼져 있으면 혹시 혼자 계신 건가 괜히 신경 쓰이고 할머니 댁 처음 이사 오셨을 때도 문 앞에서 인사하시는 얼굴 보고 엄마 생각이 너무 나서 그날 집에 가서 혼자 한참 울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한번 쿡 하고 찔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김장 김치 조금 나눠주셨던 날 있죠? 그날 제가 집에 가서 그 김치 냄새 맡다가 또 엄마 생각나서 진짜로 엄마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동사무소에서 위험하다는 얘기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할머니 생각부터 난 거예요. 우리 엄마 지키지 못했는데 이웃 엄마라도 지켜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민수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눈물도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항상 나를 엄마 보듯 했구나. 이놈아.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먼저 나왔어요. 너도 참 많이 아팠겠다. 너도 아직 애인데 엄마 잃은 그 애가 또 다른 할미까지 챙기느라 고생이 많다. 민수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오늘 제가 너무 오버한 건 아닐까? 혹시 할머니 놀라게 한 건 아닐까? 계속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너무 다행이어서 제가 울컥했어요.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약속 지킨 것 같아서요. 엄마, 나 오늘 어떤 할머니 한 분은 막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안에서 오래 묵은 죄책감 하나가 슬그머니 올라왔어요. 나도 내 엄마한테 끝까지 잘 못했잖아. 젊을 때 시골에 계신 친정엄마한테 바빠서 돈이 없어서 수없이 미루고 미루다가 정작 마지막엔 장례식장 문 열고 들어가서야 엄마 얼굴 본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민수야.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네가 너무 늦게 약속 지킨 거 아니야.
엄마 말대로 다른 할미 하나 살려낸 거 그것만으로도 네 엄마 하늘에서 얼마나 고마워하시겠냐. 내 말에 민수가 코끝을 붉히며 웃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진짜 조금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손을 뻗어 민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오늘 네가 아니었으면 숨이 끊어졌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앉아서 네 얘기를 듣고 있잖냐. 네가 날 살리고 나도 어쩌면 네 마음 한쪽 구석쯤은 살린 걸 수도 있다. 안 그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 맺힌 눈으로 웃으면서요. 네. 서로 산 거네요, 우리.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툭 하고 박혔어요. 그래요. 그날 그 집 현관 앞에서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싸운 건 사기꾼이랑 나만이 아니었어요. 한쪽에선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다른 쪽에선 평생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던 습관이 서로를 향해 꽉 실린 마음으로 다가와 결국 우리를 둘 다 살려냈던 겁니다. 잠시 뒤 경찰이 다시 우리 집으로 올라왔어요. 사건 처리에 필요한 몇 가지 서류랑 안내를 해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오늘 큰일 막으신 거예요. 앞으로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상하다 싶으면 먼저 의심하시고 먼저 가족이랑 이웃부터 떠올리세요. 괜히 남들 귀찮게 할까봐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말에 저는 민수를 한번, 경찰을 한번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굴 먼저 떠올려야 하는지 오늘 나는 확실히 배웠구나.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무서운 기억보다 민수 눈빛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엄마 같은 바보 또 나오면 안 된다. 너라도 다른 어르신들 도와줘라. 그 엄마의 마지막 말이 이제는 나한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은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심장이 먼저 쿵 내려앉았어요. 우편함의 전단지만 끼워 넣는 소리에도 저도 모르게 안방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였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도어락 삑삑 거리던 소리, 문을 발로 차던 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내가 조금만 둔했어도, 조금만 덜 의심했어도 지금 내 통장, 내 도장, 내 목숨 다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또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런데 그 무서운 기억 틈 사이로 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도어락 화면에 비치던 민수 얼굴, 숨이 가쁘게 차오른 상태로도 절대 문 열지 마요. 외치던 그 눈빛. 그래, 나 혼자 막은 게 아니었지.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안부를 먼저 생각해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남은 거지. 그 생각을 하니까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다음 날 민수가 아침부터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번엔 2번 조심스럽게 누르고 인터폰에 대고 이름부터 밝히더군요. 할머니, 저예요. 어제 너무 놀라셨을까봐 따뜻한 거라도 좀 드시라고요. 문을 열었더니 손에 봉지 2개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하나는 커피 믹스, 하나는 동네 빵집에서 산 단팥빵이었어요. 이게 뭐냐, 이놈아. 네가 이런 것까지 챙길 나이는 아니잖아. 제가 일부러 장난 섞인 말투로 투덜대니까 민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할머니, 그냥 오늘은 제가 아들 역할 좀 하면 안 돼요? 그 말에 괜히 또 울컥했어요. 그래, 오늘만이냐? 앞으로 쭉 해라, 임마. 그렇게 둘이 부엌에 앉아서 따뜻한 물에 커피 타 마시는데 갑자기 집안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는 이 집이 나 혼자 사는 조용한 노인네 집 같았는데 그날은 아들 하나 출근 전 들른 평범한 집 같달까요? 며칠 뒤에는 경비 아저씨랑 동사무소 직원도 집에 올라왔어요. 어르신, 이번 일 계기로 독거 어르신들 댁에 비상 연락망을 하나씩 만들기로 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옆집 민수 씨랑 관리사무소 번호, 경찰서 번호 종이에 크게 적어서 전화 옆에 붙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 전화기 옆벽에 종이 한 장을 붙였어요. 112경찰, 관리사무소, 옆집 민수, 숫자들을 또박또박 적어놓고 보니까 이상하게 든든하더라고요. 아, 정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문만 열고 나가면 복도 건너 바로 옆에 내 편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구나.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며칠 지나고 평소처럼 시장을 다녀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맞은편 동 할머니 한 분이 같이 타셨어요. 어머니, 요 앞동에서 사기꾼 잡힌 거 들으셨죠? 제가 그 집 주인이라고는 차마 말을 못했어. 그저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죠. 요새 세상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관리사무소에서 낯선 사람 오면 무조건 전화하라 그러대요. 자식도 자주 못 보는데 이웃이라도 챙겨야지 안 그래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맞아요. 이제는 피만 섞인 가족만 가족이 아니고 같은 복도 쓰고 밤 냄새 나누는 사람이 가족이더라고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러시더군요. 맞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문 여는 것보다 전화를 먼저 들어야 사는 세상이래요. 집으로 돌아와 그 말을 곱씹는데 왠지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래, 이제는 먼저 문 열던 세상이 아니라 먼저 확인하는 세상이구나. 옛날 같으면 문 안 열면 실례라 했지만 이제는 괜히 예의 지키다가 내 삶을 내어주는 게 더 큰 신뢰구나. 그래서 저는 스스로 몇 가지 약속을 했어요. 첫째, 모르는 번호 전화는 절대 혼자서 길게 받지 않기. 둘째, 직접 집에 방문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끊고 먼저 110이나 관리사무소 아니면 민수에게 돌려서 확인해 보기. 셋째, 낯선 사람이 문 두드리면 무슨 옷을 입었든 어떤 말투든 상관없이 일단 안 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이런 약속도 하나 더 했어요. 나 혼자 결정 안 한다. 그 어떤 급한 일도 지금 바로 하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물어보자. 여러분도 혹시 저 같은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괜히 귀찮게 하면 어쩌나, 괜히 예민하다는 소리 들으면 어쩌나, 내가 너무 의심 많은 노인네 같지 않을까? 저는 오늘 그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몸으로 배웠습니다. 나이 들면 자꾸 미안한 게 많아져요.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요즘 애들 바쁠 텐데 하면서 먼저 포기해 버리기 쉽죠. 근데요, 정말 미안해야 할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미안해야 할 건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을 남 눈치 보느라 놓쳐버리는 일입니다. 나 하나 조심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예민한 게 아니라 살아있으려는 마음이잖아요. 요즘은 가끔 저도 누군가의 민수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낯익은 할머니 얼굴 보이면 어머니 요즘 이상한 전화 오면 무조건 끊어버리세요. 저도 그랬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먼저 말을 건넵니다. 시장에서도 할머니 이거 투자하면 큰돈 번다. 수상한 말하는 사람 보면 눈매를 한 번 더 쳐다보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들이에요. 남 일에 끼어들지 말자.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어쩌면 누군가의 한마디, 오늘은 문 열지 마세요 하는 그 말 한 줄이 그 사람 인생을 살릴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민수 엄마가 마지막에 아들에게 부탁했다죠. 너라도 다른 어르신들 도와줘라. 저는 그 말을 이제는 제 몫으로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나도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보이면 한 번이라도 더 챙겨보자. 이 작은 복도에서라도 서로의 등을 좀 봐주자.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 혹은 부모님이 홀로 계신 분이 있다면 꼭 한 번은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의심해도 괜찮고 끊어도 괜찮고 문 안 열어도 괜찮습니다. 남 눈치보다 내가 사라져버리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더 괜찮은 일입니다. 그리고요, 가능하다면 복도 건너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번쯤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어머니, 어르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그 한마디가 어떤 밤에는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줄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요? 이제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누굴 노리는 소리인지, 누굴 살리는 소리인지 잘 들어보자. 그리고 낯선 그림자보다 먼저 떠올리는 얼굴이 하나 생겼습니다. 옆집 민수, 그리고 그 아이 뒤에 서 있을 수많은 민수 엄마들 말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이 늙은 손도 조금은 덜 떨리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벽에 붙어 있는 그 종이를 바라봅니다. 112 관리사무소 옆집 민수. 이 세 줄을 보며 조금은 안심하며 이렇게 중얼거려요.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문 하나 뒤에도 벽 하나 건너에도 나를 지켜보는 눈이 있고 내가 지켜야 할 마음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 나이에 하루를 더 살아낼 힘이 조금은 생기는 것 같아요.